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지구촌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뉴스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와 진행하는 순서. 황 기자는 잠시 뒤에 연결을 하도록 하고요. 국민TV 라디오 청취자분들을 위한 대한민국 최고의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특별 이벤트. 12월 31일까지 경제시평의 1년 구독 회원이 되시면 부동산 보고서 6부를 보실 수 있는 3만 포인트를 적립해드립니다.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김철기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핸드폰 쇼핑몰 T3010 조합원에겐 최대 27만원까지 할인해드리며 판매금의 일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 후원됩니다. 검색창에 T3010을 검색하세요. 국민TV와 함께하는 핸드폰 쇼핑몰 T3010 문의는 070-7663-9386 070-7663-9386. 자, 황준호 기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자, 오늘 이란 핵 협상 타결 그리고 중국의 방공 식별구역 선포라는 굵직한 소식들이 들어와 있네요. 먼저 이란 핵 협상 소식부터 짚어볼까요? 이란과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의 핵 협상이 스위스 제네바 현지 시간으로 일요일 새벽에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전형적인 주고받기 협상이었는데요. 우선 이란이 해야 될 일은 앞으로 6개월 동안 핵 활동을 축소하고 동결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순도 5%가 넘는 우라늄 농축 활동을 중단하고 또 기존에 농축한 20% 이상의 우라늄을 무기급으로 바꿀 수 없도록 희석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핵 관련 시설에 대한 국제사회의 사찰을 대폭 강화하는 데에도 합의했습니다. 네, 서방의 상응 조치는 뭐죠? 서방에서는 이란 핵 활동에 관한 제재를 새로 추가하지 않고 이란산 원유 수출과 관련된 기존의 제재를 일부 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외국은행에 묵혀있던 원유 수출 대금을 이란이 뽑아가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열흘 전 협상 때 이란의 외무장관이 직접 1시간 동안 프레젠테이션을 했던 협상안이 있었는데 그거를 기초로 해서 이번 합의가 나왔는데요. 오바마 미국 대통령하고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공히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으니까 어느 쪽이 더 이익을 봤다 이걸 얘기하기는 조금 힘든 합의였고 점진적으로 또 상호주의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 여기에 비교적 충실한 합의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그 이스라엘이 반대를 많이 하고 심지어 방해 공작까지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실패한 거군요. 예, 이스라엘이 그동안 프랑스를 앞세워가지고 회담을 어렵게 만들었는데요. 프랑스가 주장했던 아라크 중수로의 활동 이것을 이란이 중단하고 사찰을 받기로 하면서 이란이 강경론의 예봉을 꺾었습니다. 합의 후에도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나쁜 합의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이번 합의를 따른 의무가 없다. 이런 말로 앞으로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국제사회가 다 환영하는 합의에다가 이렇게 재를 부리는 것은 이란을 계속 악마로 놔두려고 하는 심사를 보였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으로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미국이 앞으로 6개월 동안 새로운 제재를 추가하지 않기로 했는데 미국 상원에서 이란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지금 통과시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게 변수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설득을 해서 일단은 미뤄졌고 이달 말 이후에 표결에 붙이기로 했는데요. 상원은 민주당이 오바마 대통령의 민주당이 다수당이라서 법안 통과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로비의 힘이 민주당 의원들 몇 명을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제 합의가 잘 지켜지는 게 일단 중요한데 핵 문제 외에 다른 사안에서 이란과 미국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그런 노력들이 병행되면서 신뢰관계를 만드는 게 근본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네. 자, 우리로서는 북한 핵 문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미국이 북한 핵 협상을 들여다볼 여지가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겼고 또 북미 양쪽이 다 해결해라 이런 압박을 국제사회로부터 받을 거라는 점은 좀 긍정적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 제재를 세게 하니까 이란이 이렇게 항복했지 않았냐.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제재도 세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엉뚱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이 토요일자로 선포한 방공 식별구역
네, 이 얘기 좀 전해주시죠. 중국 정부가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지역을 포함해서 한국, 일본, 대만으로 둘러싸인 동중국해 상공의 대부분을 방공 식별구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한일, 대만 세 나라 모두 어제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일본이 이미 설정한 방공 식별구역하고 많이 겹치기 때문에 앞으로 중일 간의 긴장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본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미국에도 경고를 보내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이 덩샤오핑 이후, 등소평 이후에 유지해왔던 도광양의 조심스러운 외교 노선에서 탈피해서 본격적으로 자기들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대국 외교로 전환하겠다는 뜻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나저나 이 방공 식별구역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죠? 이게 영공 개념은 아니고요. 그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그냥 선포하는 지역인데 영공 방위를 명분으로 해서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방공 식별구역에 들어온 비행 물체를 식별해서 위치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어떤 군사적 대응까지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군이 상시적으로 레이더망을 가동하고 있는 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동중국해 쪽에다가 방공 식별구역을 아예 선포하지 않았었고 또 우리는 1951년에 미국 공군이 제주도 남쪽 지역까지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1969년에 선포를 했는데요. 자기네들의 센카쿠 열도는 물론이고 우리 관할권이 있는 이어도도 이 일본의 방공 식별구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어도로 헬기 같은 걸 보낼 때는 30분 전에 일본에 통보해야 됐습니다. 네. 글쎄요, 그 중국이 도발적인 행동을 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아직은 좀 이른 측면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일본의 방공 식별구역은 이미 중국 해안 쪽으로 쑥 들어가 있고 또 우리의 이어도까지 일본이 포함시켜 놨으니까 뭐 중국만 이번에 도발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동안의 현상을 변경하겠다는 뜻이 중국한테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조금 균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어도가 문제인데요. 우리 방공 식별구역에는 빠져 있고 일본에는 이미 들어가 있었고 중국에는 이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어도는 국제법적으로 암초이기 때문에 뭐 영토 분쟁 사안은 아니고 관할 수역의 문제인데요. 우선은 그 이어도를 우리의 방공 식별구역에 넣는 그런 외교적 시도부터 하는 게 과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얘기지만 이번 갈등의 한복판에 있는 제주 강정 해군기지 이거를 정말로 강행해야 되는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될 것도 같습니다. 네. 자, 주말을 거치면서 한일 관계에 대한 미국의 관점을 보여주는 얘기들이 미국 언론을 통해서 공개됐어요. 예, 뉴욕타임스가 어제 최악의 한일 관계의 원인을 두 가지로 꼽는 기사를 썼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인데요. 일본의 군국주의 회귀에 대한 한국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국의 야심을 봉쇄하기 위해서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지지해왔고 그게 한일 갈등의 원인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개인사를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아베는 외할아버지 기시노부스케의 결백을 증명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과의 유대를 가진 아버지 박정희와 거리를 두라는 압박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뭐 대체로 맞는 말인데요. 근데 그 다음 대목이 문제였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미국 전문가들의 얘기를 전했는데 미국 전문가들이 처음에는 한일 갈등의 책임을 아베한테 돌리는 경향이 강했지만 지난 9월에 미국 국방장관이 박 대통령을 만나서 일본하고 화해해라 이렇게 권유했을 때 박 대통령이 그것을 거부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한국이 더 문제가 아니냐 이런 분위기라고 썼습니다. 뭐 미국의 자기중심적인 해석인데요. 어쨌든 미국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그 팩트 그것만큼은 좀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미국 백악관 NSC의 에반 메데이로스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일본 아사히 신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해서 미국으로서는 가족이 싸우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이것도 전형적인 미국적인 시각인데요. 한미일이 중국에 대항하는 한 식구인데 왜 싸우냐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메데이로스 선임보좌관은 한일 갈등은 미국이 조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가족끼리 싸우는 거라면서 거기에 끼지 않겠다 이런 좀 모순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 한편으로 케네디 주일 대사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 국민의 문제다 이렇게 너무 순진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시리아 내전에서 어린이 사망자에 대한 통계가 나왔어요.
영국의 싱크탱크인 옥스퍼드 리서치 그룹이 도난당한 미래라는 보고서에서 시리아 내전으로 재작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17세 이하 어린이 11,420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은 마을에 폭탄이 떨어지면서 갑자기 숨진 건데, 그렇지만 저격수의 총에 맞아서 숨진 경우도 있었고 또 처형당한 경우 이렇게 각각 수백 명씩 됐습니다. 또 100명 이상은 고문으로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시리아 내전의 전체 사망자 수는 30만 명 이상인데요. 국제사회가 각자의 계산기를 두드리느냐고 해결책을 못 찾고 있어서 앞으로 희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여러 가지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였습니다.